오늘따라 일이 잘 안 풀리네. 그런 날이 있다. 아침에 버스를 놓치는 흔한 일에서 시작된 오늘의 불운이 하루 종일 나를 쫓아다니는 것만 같은 날. 오후에는 상사한테 괜한 짜증을 듣고 중요한 메일에 치명적인 오타를 내는 것으로 불운은 정점을 찍는다. 이런 날은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주목하게 되지 않는다. 이미 재수없는 날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선의도 쉽게 믿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눈에 거슬리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에게 살갑게 다가오면 가식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무뚝뚝하게 굴면 괜히 도도한 척 하는 것 같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 일방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웬만해서는 그 편견을 깨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위의 상황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근거가 바로 확증 편향이다. 자신의 신념과 결정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이 관점은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경향이 강해진다. 반대로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해버린다. 판단이 하나씩 입증될 때마다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라고 생각하며 편견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짝사랑하던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확신이다. 이 확신을 입증하기 위해 나는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다. 상대가 나와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마트를 다닌다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우연히 반복되는 게 말이 돼? 그 사람이 나를 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그 강의를 선택한 학생은 한둘이 아니고 상대도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다. 마트에서 마주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생활 환경이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정보가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사람은 각자의 관점을 갖기에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 흔히들 자신의 확증이 터무니없이 꾸며낸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근거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것은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전체의 단면만을 본 뒤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거기에 몰입하면 주변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고집에 빠진다. 어떻게 하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딱 하나,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면 된다. 거짓을 증명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시행착오다. 한 가지 가설을 세운 후 그에 부합하지 않는 예를 계속해서 찾아내 가설을 수정하는 방법인데 결국 최초에 세운 가설이 완전히 뒤집혀버린다. 앞에서 얘기한 재수없는 날을 예로 들자면 그러한 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세운 가설이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늘 하던 대로 재수없는 에피소드를 찾아내 확실히 그날이 재수없는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행운의 요소를 찾아내 잘못된 가설을 뒤집어야 한다. 지각은 했지만 밤새워 작성한 보고서가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거나 갑자기 회사 컴퓨터가 다운됐는데 노트북을 가져온 덕에 무사히 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좋은 정보들을 모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운이 안 좋은 날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일상을 보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당연하다. 확증 편향의 그림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상황을 정확히 읽는 분별력이 생기고 사람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이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의사들의 흔한 레퍼토리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매번 스트레스에 대해 언급하기를 빼먹지 않는다. 배가 아파도 그렇고 허리가 아파도 그렇고 마음이 아플 때도 그렇다.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듯하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심하면 이상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크게 웃는 사람도 있다. 평소 분주히 움직이던 사람이 게을러지고 차분하던 사람이 자주 흥분을 한다.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남을 잘 배려하던 성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무딘 성격의 사람들은 누적된 스트레스가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훌쩍 넘겨버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몸의 한가운데가 아프고 나서야 자신이 지치고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조금 늦긴 하겠지만 괜찮다. 몸의 경고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면 그것이 자신을 돌보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자각했다면 스트레스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날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가까운 공터로 나가서 달린다. 그냥 퍼질러 누워 쉬고 싶다는 유혹이 이기는 날도 있지만 스트레스 강도가 유독 높은 날에는 강력한 해소제가 필요하다. 조금씩 발걸음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굼뜨던 움직임도 한결 가벼워진다. 등에 땀이 차오를 때부터 머릿속을 점령하던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걸 느낀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오로지 어제의 기록보다 더 달리고 싶다는 목표만이 남는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느냐가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방식은 모두 다르다. 달리기 효과가 너무 좋아서 틈만 나면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했지만 모두에게 들어맞는 처방은 아니었다. 도저히 무얼 해야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겠다면 관심사를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 흥미의 폭이 넓을수록 적응력이 강해져 심리적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 식물을 집에 들여와 잎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해보고 좋아하는 영화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깊숙하게 파보자. 누가 알겠는가?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새로운 취미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지.